피아노 천재라는 평가와 함께 6살 어린 나이에 한국을 떠났던 박종화 씨. 클래식 음악계에 숱한 진기록을 만들어내며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꿈의 무대에 선 피아니스트. 그런데 그에겐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공연장에서 본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직접 설계했다는 작은 트레일러를 끌고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화려한 무대와 수많은 관객이 모인 공연장을 뒤로하고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뛰어든 피아니스트. 모두가 치열하게 살고 있는 생생한 삶의 현장. 그가 서고 싶은 꿈의 무대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들과 음악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오래도록 품어온 작은 꿈. 땅끝에서 땅끝까지 아름다운 선율을 배달하는 꿈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20여 년간) 미국과 유럽에서 연주자로 활동했던 박종화 씨는 9년 전 이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전문 연주자가 아닌가 싶을 만큼 탁월한 실력과 재능을 가진 제자들이지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노출을 하기 싫은 그런 사적인 이야기가 나타나야 돼요. 여기는 내려갈 때는 이제 큰 impression인 거고, and then you have to tell the story here. 기교가 아닌 음악을, 손끝이 아닌 마음이 하는 연주를 요구합니다. 부르는 것 같지.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건데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에펙트를 줄 수 있는 도구잖아요. 박종화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조금 본질적인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계속 매일매일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최정상급 연주자의 삶만큼이나 재능 있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보람찹니다. 되는데 나온 후에 따라가니까 이제 이게 그 풍부하게 되는 지점에 도달하지도 않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어 보이는 성공한 음악가의 삶. 그런데 그에게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리히터라는 이제 소비에트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요. 소련의 그 거대한 땅을 피아노를 가지고 연주 투어를 다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들은 후부터 나도 꼭 그런 거를 어른이 되면 해보고 싶다라고 어린 마음에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구를 만나서 뭐를 해야 될지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이디어가 많이 없었어요. 많이 잡혔죠. 그런 박종화 씨 앞에 나타난 사람.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수십 대의 피아노를 거리에 설치해놓고 연주회를 벌였던 젊은 문화기획가였습니다. 피아노를 트레일러에다 싣고 다니는 프로젝트를 원래 이렇게 꿈꾸고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트레일러를 만들기 시작했던 게 아마 얘기가 2014년도에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박종화 교수님 저희 한번 트레일러 한번 만들어 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트레일러는 지금 어디서 저희가 볼 수 있죠? 지금은 그 어디 지하에 편히 쉬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잠깐 볼 수 있어요? 아, 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죠. 네, 보여드리죠. 두 사람이 1년 반째 만들고 있다는 국내 최초의 피아노 전용 트레일러. 네, 저희 트레일러는 네, 여기 트레일러입니다. 아담하고 이쁜데요. 모습하고. 우선 만드는 부분에서 세부적인 아이디어들은 오히려 박종화 교수님 더 많이 주셨어요. 아, 제가 아주 귀찮을 정도로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거는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지 할 정도로. 저도 뒤에서 타보고 많은 분들을 뒤에서 태우고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타보면 버스를 타는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묵직한 피아노가 들어가면 진짜 이렇게 진동 없이 아주 잘 나가고요. 그것도 있었잖아요. 트레일러 시험 운행도 무사히 마치고 꿈의 여행을 앞둔 피아니스트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드디어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첫 목적지는 제주도입니다. 서울에서 피아노를 싣고 목포까지 달려온 트레일러는 그곳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피아노가 약속 장소를 향해 신나게 달려가고 있을 즈음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바닷가로 몰려오는 한 무리의 오토바이 부대가 있습니다. 대체 누군가에서 봤더니 해녀들이시군요. 요즘 제주 해녀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나 봅니다. 해녀들은 도착하자마자 입수 준비에 바쁩니다. 바람 많고 변덕스런 제주도의 날씨. 오늘같이 화창한 날은 해녀들에게 명절 대목이나 다름없습니다. 해녀가 없는 제주는 없다는 말이 있죠. 꽃다운 10대의 해녀가 되어 거센 파도와 싸우며 제주도의 삶을 떠받쳐온 해녀. 평생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만 듣고 살아온 이들이 이번 여행의 첫 초대 손님입니다. 비행기로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제주도. 피아노와 함께 오느라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트레일러를 열어보니 그랜드 피아노가 보이질 않네요. 갑니다. 잠시 후 장정 세 사람이 달려들어 겨우 꺼낸 것은 피아노 몸통뿐. 잠깐만요. 나머지는 이제부터 조립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500kg이나 되는 그랜드 피아노를 완성하느라 1시간이 훌쩍 갑니다. 피아노 설치하기 엄청 힘든 일이네요.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져. 익숙해지신 단계. 네, 좀 더 익숙해져야 숙달이 돼야 돼. 조금 더 숙달이 돼야 되는데요. 많이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진짜 색다른 것 같아요. 바람도 불고 소리도 바람을 타서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고요. 지금 주변에 해녀님들이 작업이 끝나시는지 중간 이제 정도는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대 그리고 콘서트홀에서 할 수 없는 음악을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소리와 같이 음악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해 보는 거죠.
그즈음 해녀들이 올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얼떨결에 인사는 했지만 작업장인 바닷가를 떡하니 차지한 피아노를 보고 어리둥절. 하지만 수확도 좋고 날씨도 화창하고 기분 좋게 손님을 맞아줍니다. 오늘 일 잘하셨어요? 예. 그러면 오늘 마지막인가요? 이번 철? 아니요, 또 할 거예요. 또 할까요? 예. 언제까지 하세요? 이제 한 5일, 3, 4일. 3, 4일 하시고 이제 끝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그 해녀님들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조그만 콘서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라는 작곡가가 쓴 물의 희롱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예. 그분이 물의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작곡한 곡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디서 온 누구인지는 몰라도 아름다운 선율에 잠시 기대어 봅니다. 바람과 파도, 사람과 음악이 하나가 된 시간. 힘겨운 노동 뒤에 찾아온 뜻밖의 휴식입니다. 해녀님 한 곡 불러주시겠어요? 귀한 연주를 들었으니 답례를 할 차례. 뭐 부르시겠어요? 바다 노래, 바다 노래요? 바다 나가는 해녀 노래. 해녀의 노래? 네. 그러니까 이 곡명이 있어요? 우리 그래. 못 들어. 네, 멋대로 불러주세요. 칠순을 넘긴 해녀의 노동요. 지금도 마음은 여리디 여린 처녀지만 구절마다 결코 녹록치 않았던 해녀의 삶이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내친 김에 애창가요도 한 곡. 칠뱅이 바다 건너 서귀포를 하시나요. 박종화 씨에겐 해녀들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멜로디가 있습니다. 섬집 아기의 엄마였던 해녀들에게 바다는 기쁨보다는 아픔이었을지 모릅니다.
숨이 턱 막히도록 버거운 삶의 무게였을 겁니다. 그 숨가쁜 삶에 잠깐의 휴식이라도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다 건너 먼 길을 달려온 이유입니다. 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또 이런 지친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와줘서 연주까지 피아노 진짜 무거운 것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우리 잠수 해녀들한테 직접 이런 피아노 연주를 들려준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감동 먹었어요. 박종화 씨에게도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피아노 움직이기 힘들죠.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일단 셋업을 하고 와서 한 명이라도 이렇게 지금 해녀님이 기대치 않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얼굴에 조금이라도 그런 음악에서 주는 어떤 가치나 감동이나 이런 거를 느끼는 표정을 보면 그 표정 하나라도 진짜 할 맛이 생깁니다. 계속 달려야겠네요. 계속 달려야죠. 일상은 계속되겠지요. 어제와 같은 내일이 다가올 겁니다. 오늘의 이 짧은 만남이 지나간 시간도 다가올 시간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뒤 두 번째 공연을 준비하던 박종화 씨가 서울 아현동을 찾았습니다. 그가 찾아온 사람은 뜻밖에도 국악계 원로 황병기 명인입니다. 피아니스트가 가야금 명인을 왜 찾아온 걸까요? 제주도에서 북쪽까지 갈 수 있는 한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요. 제주도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이 경주입니다. 네. 선생님한테 그런 역사와 어떤 음악이 잘 어울릴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네. 신라의 이제 향가라든가 그런 거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또 문학은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신라의 뭐 금관이라든가 또 부처상이라든가 그런 그 미술적인 것은 후세에 전해지는데 신라 시대 때 연주된 음악은 몰라. 철저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모르세요? 혹시? 네? 선생님도 모르지. 그래서 내가 1974년에 신라 시대 때 그 음악을 만드는 것이 침향무라고 하는 곡인데 그때 제일 나한테 큰 영향을 준 것은 하늘의 별이야. 왜냐면 신라 시대 때 사람들이 본 별빛이나 지금 내가 보는 별빛이나 같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해서 신라의 별빛을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신라의 불상들도 보고 뭐 내가 느끼는 신라의 신라적인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그걸 쓴 게 침향무야. 혹시 침향무를 여기서 연주해 주시면 저한테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라만큼이나 오래된 가야금 소리가 빚어내는 신라의 춤곡.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악기는 없겠죠? 그런데 음계도 박자도 완전히 다른 피아노로 연주하겠다는 박종화 씨. 명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피아노를 전공하셨는데 또를 바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베토벤이다 쭉 내려오는 거기에 안주어질 않고 뭔가 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놀랐어요, 사실은. 사실 황병기 명인도 늘 국악계를 놀라게 했죠. 법대를 나와 가야금 연주자가 된 것부터
침향물을 암스테르담에서 초연한 것까지 늘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아직 황병기 명인도 해보지 못한 경주에서의 침향무 공연. 그곳에서 피아노로 연주될 침향무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딘가요? 공연을 하기엔 너무 엄숙해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주는 처음이신가요? 사실 처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살아가지고 여기 뭐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올 기회도 없었고 예, 더 늦기 전에 공연을 오셔서 하기 전 다행입니다. 신라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경주에는 예전에 신라가 되기 이전에 6개의 마을의 촌장들이 있었답니다. 저 위쪽에 보시면 기와집이 아마 보이는데 육부 촌장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박역거세를 임금으로 추대를 하게 돼요. 내가 임금이 될 거야,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12살까지 키워요. 이 아이가 정말 총명하고 지혜롭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임금으로 추대를 하게 돼요. 아름다운 정치로 출발한 신라에는 탁월한 왕이 많았는데요. 문무왕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이곳에서 아마도 문무왕을 화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통일의 기쁨에 취한 백성을 일깨우기 위해 왕릉에 묻히는 명예를 버리고 화장을 명령한 왕. 여기가 눈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나는 화장을 해서 내가 동해 바닷가에 뿌려주면 내가 적들을 남아있는 적들을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짐승이 되어서라도 이 나라를 지킬 수만 있다면 자기는 무엇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문무왕의 유골을 뿌렸다는 바위는 왕의 유언처럼 1000년이 넘도록 옛 신라의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경주라는 곳이 유와 무가 같이 존재하는 곳이구나. 특별히 또 무에 대한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존재감이라고 하나요? 음악도 사실 유와 무가 같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침묵이 무, 이거 이제 소리가 유인데 음악을 통해서 겹겹이 쌓인 역사 안에서 존재했던 인물들이나 그 인물들의 이야기와 같이 소통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들어선 곳은 신라 시대의 연회장 안압지입니다. 어둠이 내린 안압지에 신비로운 선율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받지는 못했지만 지나가던 행인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가야금과 피아노가 함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을 연주에 담았습니다.
1400년 전 문무왕은 이곳에 아름다운 연회장을 만들고 전쟁에 지친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곳. 켜켜이 쌓인 수천 년의 시간과 그 시간을 치열하게 살아간 이들의 숨결이 오늘 보이는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지혜가 되기에 혼신을 다한 이 한 곡의 연주로 감사하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악기를 바깥으로 가지고 가면서 이런 곡을 시도해 보면서 배우는 게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단순한 것들, 뭐 바람 소리, 뭐 파도 소리, 그리고 뭐 안압지의 침묵,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외국인의 목소리들, 그 인공적인 빛들, 그리고 자연적인 빛들, 그리고 그의 변화. 그 자연하고 변화 속에 있으면서 이 피아노라는 거대한 악기를 앞에 놓고 이렇게 놀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예술가에 있어서는 프리빌리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0월 초 부산에서 유럽 3대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취리 체인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낯선 얼굴들이지만 유럽에서 오래 활동한 박종화 교수에겐 오랜 친구처럼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개구쟁이 소년이 피아노 천재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건 5살 때. 일본 음악영재학교에 간 그는 9살 때 공식 연주를 했고 18살 때는 전액 장학생 자격으로 미국 뉴 잉글랜드 음악학교에 입학했습니다. 20살에 세계 3대 피아노 콩쿨인 퀸 엘리자베스 콩쿨에서 최우수 연주자상을 받은 그는 유럽으로 활동 무대를 옮겨 약 10년 동안 연주자로 활동했는데요. 유럽 음악계는 그를 20세기의 거장 리히터를 능가하는 피아니스트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호프 씨는 박종화 씨가 피아노 여행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누구보다도 반가워합니다. Well, I think it's a wonderful idea, and I think, you know, he's, as I said, he's not only a great pianist, but he's a great communicator, and he understands that music reaches people. And I think this kind of project where you go outside of the concert hall is very important. For the pianist, it's the most difficult because the instrument is always so big and heavy. But if you've solved that with a mobile piano, then as we say, the sky is the limit, because he can go to anywhere and bring music to everybody. And that's the greatest gift anybody can have. 최고의 연주자들과 그를 기다리는 관객이 있는 무대. 음악이 그에게 가져다준 최고의 순간입니다. 공연이 끝난 뒤 박종화 씨가 찾은 곳은 부산 수정동. 바로 어린 시절의 고향입니다. 옛날 기억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나네요. 그러니까 약간 지형이라든지 언덕이라든지
뭐 어디서 뭐가 일어났다 사고를 친 골목 역시 이렇게 골목을 오니까 기억이 확 납니다. 세발 자전거를 제일 먼저 선물 받았을 때 그때 놀았던 기억이 여기 언덕이 심하니까 언덕 위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빨리 내려오고 그걸 반복했던 기억이 아주 선명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사고도 나고 차에 밟고 나가다 차랑 부딪힐 뻔하다가 병원도 가고 그래가지고 사실 한국에 돌아오게 돼서 제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하네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온다는 것이. 이곳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철강 공장. 제철소에서 넘어온 철강을 가공하는 공장입니다. 단단한 철근을 필요한 모양대로 만들거나 자르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때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박종아 씨. 이상한 장비까지 들고 슬슬 작업대로 접근합니다. 다칩니다. 조심하세요. 안전모까지 쓴 걸 보면 단단히 결심을 하고 들어온 게 틀림없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 바로 이 소음을 녹음하고 있는 거군요. 그걸 뭐에 쓰려고 그러나 보고 있는 사람, 이 공장 책임자 오재근 씨입니다. 가져와가지고 자르고 여기서 두 가지 작업인 거죠. 궁금한 것도 많네요. 저희한테는 항상 작업할 때 일상적으로 소음으로만 여겨지고 있는데 음악이랑 이렇게 조합을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솔직히 어떤 음악이 나올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공장 안을 휘젓고 다닌 박종아 씨. 작곡가를 불러 녹음 상태를 확인하는데 여기 이거 좋은데요? 이렇게 있잖아요. 작곡가도 비슷한 분인가 봅니다. 소음이 좋다네요. 지금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듣는 소리 그대로를 잡고 싶었는데 이게 아직도 우리 기술이 사진을 찍어도 우리 렌즈가 육안을 못 따라가는 것 같이 마이크도 이제 우리 귀를 아직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대한 이 공장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을 잡아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딜레마가 있긴 한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세 번째 공연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철강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공장의 소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특별한 곡을 만들자는데 소음이 과연 음악이 될 수 있을까요? 만만치 않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오늘 지난번에 화성에서 소리탄 공장 기억나시죠? 네네. 그 공장에 연주하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트레일러가 안 보여서. 트레일러가 지금 정비 중에 있어가지고요. 픽업하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제주도의 경주까지 내리달린 트레일러. 몸살이 났나 봅니다. 밤에 서울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트레일러에서 약간의 잡음이 나가지고 트레일러를 이제 정비하는 데로 보냈습니다. 보내고 지금 이제 새롭게 정비된 트레일러를 픽업을 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대감이 큽니다. 어떻게 정비가 됐는지. 보이죠? 우리 트레일러 여기 있네요. 공연장을 나오니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운전해야지, 피아노 해체 조립해야지, 거기다가 트레일러 수리 보수까지 모두 박종아 씨 몫입니다.
하지만 날로 제 모습을 갖춰가는 트레일러를 보면 뿌듯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그 기중에서는 없어요. 차량 바닥까지 앉았다가 올라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음악 교수님이 네. 피아노로 음반하시려고 이렇게 만들기 그렇죠. 개발하신 거죠. 자, 이제 떠날 시간. 차에 트레일러를 연결해야 합니다. 트레일러를 통해 만난 피아니스트와 엔지니어. 호흡이 척척 잘 맞습니다. 브레이크 들어와요, 브레이크.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 제가 고맙죠. 네, 조심히 운전하세요. 네. 가는 길에 그랜드 피아노까지 실은 트레일러. 화성의 공장으로 달려갑니다. 도구철 강사는 여기 맞습니다. 도착했네요. 오늘은 유난히 차들이 더 많은데. 오자마자 피아노를 안으로 옮기고 나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이때 박종화 씨가 기다리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피아노 조율사 강현구 씨입니다. 먼 길 오셨네요.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네, 오늘 지금 점심 가기 전에 기계가 멈추기 시작하실 거거든요. 그때 시작하시면 되는데 좀 힘드시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피아노 앞에 앉은 강현구 씨. 어떻게든 해보려고는 하는데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잠시도 쉬지 않는 부지런한 근로자들이 원망스럽네요. 이럴 때는 20년 동안 단련된 귀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죠. 공장에서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 네, 뭐 이렇게까지 시끄럽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시끄러운 데서 많이 해봤는데 여기는 너무 시끄럽긴 해요. 그 음악회 공간이라는 게 음악 공간이니까 정형화된 아니 고정된 그런 장소가 아닌 이런 또 집다른 곳에서 하면 또 다른 피아노 음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빠빠라 시작하면 시작하셔가지고. 네. 박종화 씨는 뒤에서 누군가와 은밀히 작전을 짭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요. 사운드 엔지니어가 작곡팀이 제작한 소음 음악을 틀어주기로 했습니다. 누르시기 전에 하나, 둘, 셋, 넷, 딱. 드디어 점심시간. 식사를 서둘러 마친 근로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피아노를 보고는 엉거주춤 다가서질 못하는데 사실 공장 안에 피아노가 들어오긴 처음입니다. 네, 여기 자유롭게 오셔서 막 보셔도 돼요. 네, 궁금하시면 이쪽 저쪽 오세요. 네. 그렇게 약 30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또 한 번의 공연을 시작합니다. 여섯 살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피아니스트 박종화 씨. 멀리 떨어진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음악 따위는 반갑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몇 분간의 낮잠이 더 절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단한 삶에 뛰어들어와 아름다운 선율을 선물해준 피아니스트에게 자꾸만 눈길이 갑니다. 이 공장에서 나는 소리하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곡가, 아주 종교적인 작곡가인데요. 그분의 음악이랑 한번 믹스를 해봤습니다. 들려봐 드릴게요. 드디어 고대했던 순간입니다.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 사이로 바람처럼 귓전을 때리고 지나가는 소리들. 바로 공장의 소음입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피아노와 공장 소음의 만남. 듣는 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납니다. 연주할 때 철근 소리가 음악과 같이 결합돼서 나왔을 때 직원들이 이거 절단하는 소리인데 철근 떨어진 소리인데 하면서 새로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또한 그 소리가 마치 우리 공장이 나는 소음이 아닌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렸어요. Müzik 예시대 piano나 잘 배웠어요. 그거 잘했어요. 기분 좋아요. 진짜 재밌어요. 식당밥이 맛있기로 소문이 났다는 말에 박종화 씨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27년간)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 외국인들과 함께 있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은 박종화 씨. 금방 대화가 풀립니다. 오늘 아신 분들이 계속 일하셨어요? 오늘 저녁인데 여기 가고 퇴근하시는 거예요? 11시까지? 좀 늦게까지 근무해요. 오늘 일이 많아갖고 좀 늦게까지 근무해서 지금 야근이 없으면 불평을 한다는 외국인 근로자들. 미래를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추운 겨울날 피아노를 사이에 두고 만난 얼굴들. 하루빨리 그리운 가족 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8시에 나와서 밤 11시까지 일하시고 또 빨리 끝나면 불평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많이 일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정말로 이제 우리 할아버지 세대
그때 한국이 이렇지 않았었나, 한국이 이만큼 발달했다는 것도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진짜 치열하게 그리고 일하는 그런 정신 제가 반성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진짜 오늘 와서 잘했구나 이런 느낌도 들었고요. 진심으로 좋아해 주셨구나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한 여정이 한밤중에야 끝났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잊지 못할 하루였습니다. 제주에서 시작한 여정을 끝낼 연천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 최전방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복무하고 계시는 우리 군인들한테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상 연천까지밖에 못 가니까요. 그래서 지금 자유로를 달리고 있는데 여기 철책이 여기저기 보이거든요. 철책이 있는 데까지 가야죠. 가야 되고, 그걸 더 넘어가고 싶지만 철책이 있는 데서 그거는 이제 소리로 보내는 걸로 해서 연주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피아니스트와 그랜드 피아노는 2시간여를 달려 깊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연천군에 위치한 최전방 초소입니다. 오랜 세월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이곳은 몇 년 전 안보 관광지로 변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몇 분이서 방문하셨습니까? 혼자입니다.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종화입니다. 예,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 서울로부터 북쪽으로 65km, 북한의 수도인 평양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40km 떨어져 있는 비슬산 정상에 위치한 해발 고도 한국 전쟁 때 고지전이 가장 치열했던 곳 중에 하나인 태풍 전망대. 북한 땅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기는 눈이 온 건가요? 항상 눈이 온 거죠? 예, 저기가 이제 대략 한 3주일, 한 25일 전쯤에 여기 첫눈이 왔었는데 저기는 워낙 춥기도 하고 저기 고지가 여기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눈이 아직 녹지 않고 저기에서 지금 쌓이는 겁니다. DMZ가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초소도 보고 그러니까 분단된 국가라는 체감이 아주 강하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이제 장병한테도 아주 군기 있는 목소리로 브리핑을 받아보니까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고 네, 오늘은 진짜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조국의 현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눈앞에 펼쳐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강도, 새도 모두가 자유로운데 오직 사람만이 평화롭지 못한 분단의 현실. 이곳에 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철책선 앞에서 떠오른 단 하나의 멜로디. 그것은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유태인인 피아니스트를 독일 장교의 손에서 구해낸 음악. 애절하면서도 아름다운 녹턴의 선율은 차갑게 굳었던 독일 장교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첫 곡을 연주하고 나니 조금 긴장감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연주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훌륭하다는 걸 일단적으로 느꼈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저기 GOP 넘어 GP 넘어에 있는 북한 한 민족인 저희 동포들도 같이 언젠가는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사실 여기 DMZ는 처음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오기 전에는 그냥 이런 곡을 준비해서 장병들한테 선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이렇게 임진강도 보고 임진강 건너도 보고 이런 그 광경을 보면서 이제 있으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감히 제가 연주를 해도 될까라는 이제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2년 남짓 힘들겠지만 힘내시고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나도 든든하고 저도 힘이 납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방. 네,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곡뿐입니다. 가슴 시리도록 아픈 이 분단의 땅에서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어머니 같은 멜로디, 아리랑. 그 어떤 무대보다 더 진지하고 그 어느 연주보다 간절하게 언젠가 작은 트레일러를 끌고 꼭 가고 싶은 땅. 그 땅에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피아노 선율에 실어 보냅니다. 사실 그 피아노랑 같이 달리기 전에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정말로 어떤 곡을 쳐야 되나?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런 피아노가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가지고 피아노를 가지고 나왔는데 자연이랑 한 발 가까워졌구나. 제주도에서는 그거를 제일 처음에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피아노를 사이에 두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삶도 나누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만나면 되는 거였어요. 만나서 함께하는 그 자체가 음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은 여행이었고 피아노로 가지고 나오길 정말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 피아노를 싣고 달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00일간 땅끝에서 땅끝까지 2000km를 달려왔습니다. 달려온 길보다 달려갈 길이 더 많기에 공연장을 나온 피아니스트와 그의 평생 친구인 피아노, 그리고 작은 트레일러의 여행은 이제 시작입니다.